안녕하세요. 레츠코 피아의 피아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공공 시스템 운영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공공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. 기본적으로 그 23년도 이제 9월 15일 날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 변경되면서 그 신규로 이제 들어와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,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큰,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를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작은 시스템이나 사실상 이게 그 관리하는 수준이 좀 비슷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훨씬 많이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좀 더 그 위험성에 더 취약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유출이 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자.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24년도 1월 달에 그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 시스템을 갖다가 123종을 갖다가 지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지정된 시스템은 별도의 좀 더 안전한 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유형을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입니다. 그래서 단일 접속 시스템, 표준 배포 시스템, 개별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 단일 접속 시스템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른 기관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. 대표적인 게 이제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국민신문고죠. 그래서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기관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이제 국민신문고로 다 접수를 받게 되는데, 그때 각각의 기관별로 국민신문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권익위에서 만드는 거를 이제 공동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일 접속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두 번째는 이제 그 반대로 표준 배포 시스템입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관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교육부의 그 나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교육청별로, 그래서 뭐 서울교육청, 인천교육청, 경기도교육청, 그래서 각각의 교육청별로 그 나이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나이스 시스템을 갖다가 교육부에서 하나 만들어 표준으로 만든 거를 다 이제 배포해서 쓰는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시군구에서 쓰는 세월 행정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공통적인 세월이라는 공통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각각의 시, 군, 구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쓰는 그 배포를 받은 걸 쓰는 예,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세 번째로 이제 개별 시스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관별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이랑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쓰는데 나 혼자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를 갖다가 다루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세 가지 유형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, 그 다음에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앞에서 이제 공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보다 좀 강화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강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 및 시행 부분입니다. 그래서 공공 시스템의 운영 기간은 공공 시스템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5가지에 해당되는 내부 관리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관별로 내부 관리 계획이 하나인데 그게 아니라 공공 시스템별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좀 차이점이고요.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에 이제 5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. 첫 번째는 이제 관리 책임자를 갖다가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공공 시스템별로 총괄하는 관리 부서의 장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 책임자를 둬야 되고요. 이제 관리 책임자는 그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 시스템 운영 협의회에 뭐 참석을 한다든가 정보 주체에 대한 사후 통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공 시스템별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관리 책임자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2번부터 5번 항목 부분이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교육 부분, 그 다음에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부분,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, 접속 기록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부분, 그
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관리를 별도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접근 고난의 관리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차이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 권한을 갖다가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 주면 되는데 단지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인사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인사정보 시스템이랑 연계를 통해서 인사정보가 바뀌면 이 해당되는 공고 시스템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사용자 계정이 같이 바뀌는 좀 이래서 인사정보에서 누가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공공 시스템에 있는 어떤 계정도 같이 연동돼서 퇴사를 시킨다든가 삭제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인사정보에 대한 연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관리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접근 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말소 등에 대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또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. 예, 다음은 접속 기록 및 보관 및 점검 부분입니다. 이게 일반적인 일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속 기록을 갖다가 이제 보관까지만 하라고 돼 있지, 실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분석하라는 뭐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. 근데 공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접속 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. 즉, 어떤 뭐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 해당되는 거를 자동으로 뭐 배치로 하던 아니면 시스템으로 하던 AI로 하던 어떻게 했든 간에 분석해서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. 그래서 뭐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접속기로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공공 시스템의 이용 기간이 소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야 된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